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자 지은은 눈을 뜨고 침대 옆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를 내려다보았다. 두 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젯밤의 그 여자, 서울의 유명한 IT 기업 CEO인 혜린이었다. 혜린은 지은을 클럽에서 만난 후 단 하룻밤의 열정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지은은 그 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혜린의 눈빛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지은은 손을 떨며 테스트기를 쥐었다. 이 아이가 그녀의 것이라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혜린은 결혼한 여자였다. 남편과 함께 사는 사회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여자. 지은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밤에 빠져들었다. 왜냐하면 혜린의 키스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26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가족의 기대 속에 사는 그녀는 늘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숨겨왔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매일 잔소리를 했고,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를 지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은은 여자를 사랑했다. 혜린을 만난 그 클럽은 그녀의 유일한 해방구였다. 이제 이 임신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터였다. 지은은 혜린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만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린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은 안 돼. 회사 일이 바빠.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혜린은 그 밤에 지은에게 자의를 가질 수 없어. 내 인생의 유일한 결함이야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그 말을 떠올리며 이 임신이 혜린의 계획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확인했다. 임신 5주 차예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겼다. 사회의 시선은 더 잔인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매일의 전쟁이었다. 지은은 혜린의 회사를 찾아갔다. 로비에서 기다리다 보니 혜린의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혜린 씨를 찾으시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요즘 피곤해 보이네요.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혜린은 이미 아이를 가지려 애쓰고 있었다. 불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밤, 혜린은 지은을 이용한 것인가? 지은은 엘리베이터에서 혜린을 마주쳤다. 혜린의 눈에는 공포가 스쳤다. 여기서 뭐해? 그녀가 속삭였다. 지은은 테스트기를 내밀었다. 이게 당신 때문인가요? 혜린은 주위를 둘러보고 지은을 사무실로 끌어들였다. 조용히 해, 이건. 실수야. 하지만 지은은 느꼈다. 혜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여자는 이 아이를 원했다. 하지만 왜 숨기려 하는가? 지은은 혜린의 과거를 떠올렸다. 혜린은 명문대 출신, 28살의 CEO가 된 천재. 하지만 그녀의 결혼은 정치적이었다. 남편은 재벌 가족 아들. 혜린은 가족의 압력으로 결혼했다. 그녀의 성적 지향성은 비밀이었다. 지은은 물었다. 당신도 나처럼 여자를 사랑하나요? 혜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거짓말을 폭로했다. 지은은 이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 아이는 두 사람의 운명을 엮을 열쇠였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는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혜린은 그날 밤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만나자. 해결해야 해.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해결이란 무엇인가? 낙태.
아니면 아이를 빼앗는 것?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혜린이 지정한 카페에서 기다렸다. 혜린은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임신한 거 확실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돈 줄게. 병원 가서 처리해.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처리. 이 아이를. 혜린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나는 결혼했어? 가족이 있어? 이게 알려지면 모든 게 끝나. 지은은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 밤에 당신은 아이를 원한다고 했어요. 혜린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술김의 한 말이었어.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혜린은 불임이었다. 남편과 3년째 아이를 가지려 애썼다. 지은은 그 사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알았다. 혜린의 회사는 가족 중심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아이 없는 CEO는 약점이었다. 지은은 물었다. 나를 대리모로 이용하려 한 거예요. 혜린은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끌렸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공원으로 걸었다. 혜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겼어. 결혼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도 같은 고통을 겪었다. 어머니의 압력, 사회의 시선. 한국에서 레즈비언은 여전히 타부였다. 지은은 말했다. 우리 함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혜린은 웃었다. 미쳤어. 나는 공개할 수 없어. 그 순간 혜린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혜린은 긴장하며 받았다. 여보, 어디야? 그녀는 거짓말했다. 회의 중이야. 이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다. 혜린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충격받아 말했다. 그 여자 위험해. 가족이 재벌이잖아. 너를 없앨 수도 있어. 지은은 두려웠다. 하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았다. 작은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그녀의 일부였다. 혜린과의 연결이었다. 그날 저녁, 혜린이 지은의 집으로 찾아왔다. 미안해. 돈 말고. 내가 도울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계산이 보였다. 지은은 물었다. 아이를 원해요.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키울 수 없어. 지은은 이해했다. 혜린은 아이를 입양하려는 계획이었다. 지은을 이용해 임신시키고 아이를 빼앗는 것. 지은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나를 속였어. 혜린은 울었다. 아니야. 나도 사랑했어. 하지만 현실이.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 포옹 속에 사랑과 배신이 섞였다. 지은은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지은의 상태를 눈치챘다. 너 임신한 거 아니야.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냈다. 남자 없이 어떻게? 내가. 그럴 리 없어. 지은은 침묵했다.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은은 혜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와줘. 혜린은 답했다. 내일 병원으로 와. 지은은 불안했다. 이가 함정일까? 병원에서 혜린은 변호사를 대동했다. 계약서야. 아이를 나에게 주면 돈과 안전을 보장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배신자. 그녀는 소리쳤다. 혜린의 눈에는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이게 최선이야. 지은은 계약서를 찢었다. 절대 안 돼.
그녀는 병원을 뛰쳐나왔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혜린의 가족이 움직일 터였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사회의 정죄, 가족의 배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사랑, 이 아이를 위해 지은은 집을 떠나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혜린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돌아와. 위험해. 하지만 지은은 무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야 했다. 임신 중에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회사 상사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이 사회에서 미혼모, 그것도 레즈비언 미혼모는 살아남기 힘들었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힘을 얻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들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혜린의 남편이 지은의 직장을 찾아왔다. 혜린과 무슨 관계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예요. 남편은 웃었다. 혜린은 아이를 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지은은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혜린의 결혼은 쇼였다. 남편도 동성애자였다. 그들은 서로의 비밀을 지키며 사는 커플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필요했다. 가문의 후계자. 지은은 그 사실에 충격받았다. 혜린은 지은을 속인 게 아니었다. 그녀는 절박했다. 지은은 혜린을 만나기로 했다. 공원 벤치에서 혜린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남편과 나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가족 때문에 지은은 이해했다. 한국의 재벌 가문에서 자유는 사치였다. 혜린은 말했다. 아이를 함께 키우자. 비밀리에 지은은 흔들렸다. 이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위험했다. 가족의 개입, 사회의 시선.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지은아, 집에 가자. 어머니는 지은의 배를 보며 충격받았다. 이게 뭐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슬퍼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왜 그래? 가족의 갈등이 폭발했다. 아버지는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거리로 나섰다. 혜린이 그녀를 데리러 왔다. 내 집으로 가자. 지은은 따랐다. 혜린의 집은 화려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다. 혜린의 어린 시절, 가족의 압력, 지은의 고독.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다음 날 혜린의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혜린아, 불임 치료 결과 나왔어. 혜린은 거짓말했다. 아직이요? 시어머니는 지은을 보며 물었다. 이 여자는 누구야? 혜린은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의심스러웠다. 지은은 불안했다. 이 가문은 무자비했다. 그녀는 혜린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 키울게. 혜린은 울었다. 안 돼. 나도 이 아이의 일부야.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친구가 배신했다. 미안해. 돈이 필요했어. 친구는 혜린의 가족에게 정보를 팔았다. 이제 지은은 쫓기는 신세였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시골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혜린은 그녀를 찾으려 애썼다. 지은아, 돌아와.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이 사랑은 독이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와 마주쳤다. 아이를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그녀의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꿀 터였다. 사회의 정죄가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섰다. 이 아이를 위해
시골 마을에서 지은은 작은 집을 빌렸다. 임신 4개월 차, 그녀의 배는 부풀어 올랐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아이에게 이야기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외로움은 그녀를 괴롭혔다. 혜린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일을 찾았다. 카페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보았다. 남편 없이 아이를,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흘렀다. 혜린의 배신이 아팠다. 그 밤의 열정은 진심이었을까?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클럽에서 만난 혜린의 미소, 그 키스의 따뜻함.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졌다. 혜린의 가족이 마을까지 쫓아왔다. 변호사가 나타났다. 아이를 포기하세요. 보상은 충분해요. 지은은 거부했다. 이 아이는 내 거예요. 변호사는 웃었다. 법적으로. 혜린 씨의 DNA가 있어요.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 밤, 혜린은 인공수정을 계획한 것이었다. 지은은 속았다. 그녀는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나를 이용했어? 혜린은 울며 말했다. 사랑했어. 하지만 아이가 필요했어. 지은은 분노했다. 그럼 나를 대리모로 본 거야? 혜린은 부정했다. 아니야. 너와 함께하고 싶었어.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받고 있어요. 하지만 혜린의 가족은 영향력이 컸다. 경찰은 가족 문제라고 치부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사회의 불평등이 그녀를 짓눌렀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레즈비언으로서의 약점. 그녀는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엄마, 도와줘. 어머니는 망설이다 말했다. 집으로 아이 하지만 아이는? 입양 보내 지은은 거부했다. 안 돼요. 가족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아버지는 내가 우리를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울었다. 그녀의 선택의 대가가 컸다. 혜린은 마을로 찾아왔다. 지은아, 미안해.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혜린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가족이 나를 통제해. 자유가 없어.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도 같은 피해자였다.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함께 도망치자 하지만 다음 날 혜린의 남편이 나타났다. 혜린, 집으로 가. 그는 지은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지은은 맞섰다. 혜린을 사랑해요. 남편은 웃었다. 사랑. 이건 사업이야. 그는 혜린을 끌고 갔다. 지은은 추격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가왔다. 병원에서 그녀는 고통을 견뎌냈다. 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 지은은 아이를 안으며 울었다. 내 이름은? 희망이야. 하지만 병원 문 밖에는 혜린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 지은은 싸웠다. 내 아이예요. 병원 직원이 중재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혜린이 증언했다. 아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지은을 더 사랑해요. 법정은 충격받았다. 혜린의 가족은 분노했다. 지은은 승리했다. 아이를 지켰다. 하지만 혜린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왔다. 이제 자유야.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들의 사랑은 여전히 투쟁이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지은과 혜린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웠다.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두 여자가 아이를 키워 지은은 무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해리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너 덕분에 자유를 얻었어.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해린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해린아, 돌아와. 해린은 거부했다. 이게 내 삶이야.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해린은 말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아이를 봐도 돼. 지은은 허락했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지은의 부모도 서서히 변했다. 아버지는 미안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지은과 해리는 시위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는 커졌다. 희망이는 그 광경을 보며 자랐다. 엄마들, 멋져.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해린의 전 남편이 소송을 걸었다. 아이의 양육권. 지은은 두려웠다. 재판에서 그녀는 증언했다. 이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에요. 판사는 동의했다. 가족은 형태가 다양하다. 그들은 승리했다. 이제 평화가 왔다. 지은은 해린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해린은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그 하룻밤의 선택, 임신의 충격, 배신과 화해. 그녀는 물었다. 이 모든 게 옳았을까? 독자들은 생각할 터였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지만 그 대가는 컸다. 가족의 상처, 사회의 비난.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희망이는 웃었다. 엄마들, 사랑해. 지은은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아이에게 좋을까? 해리는 말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다. 동성의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건 도덕적으로 옳은가?